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강의 스크립트에 관해서 질문이 많아서 제가 아직 좀 이것저것 정리해야 될 게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클리어하지 않아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 아마 ETL 접속하는 사이트에 제일 처음에 접속하면은, PC가 아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면은, 그러면은 ETL 동영상 시청한 진도율이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진도율이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 저는 지금 출석을 진도율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각자 다들 자기 진도율이 90% 이상인지 확인을 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의에 시청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될 사람들은 일단 정다운 학생한테 메일로 상황을 좀 설명 좀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자세한 내용은 다시 각자 ETL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콜스모스라는 앱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석이 안 됐다고 하지 말고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일단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선형 벡터 공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그냥 딱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제가 그때도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뒤에 얘기한 내적 공간,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랑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는 원칙적으로는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적이란 게 정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선형 벡터 공간을 정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형 벡터 공간이 만족해야 될 몇 가지 조건들만 있고 그 조건들만 해도 꽤 재밌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죠. 독립이라든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시스라는 개념, 그런 것들까지는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내적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가 이제 오늘 얘기할 여러 가지 놈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들 때문에 내적이란 게 필요한 거고, 원칙적으로는 내적이 없어도 벡터 공간은 정의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였죠, 수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되는 많은 스칼라 값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약간 추상화 시켜가지고 필드라고 부르고, 좀 더 나간 어드밴스드 클래스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거의 필드는 스칼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독립이냐 아니면은 종속이냐를 따지는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랑 연관된 개념이 벡터 공간의 차원이란 개념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아가는 개념이 어떤 벡터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란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베이시스가 결정되면은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컴포넌트 값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특정한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나타내는 어떤 컴포넌트들의 값은 유니크하게 결정된다고 했었죠.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벡터 공간으로만 봤을 때 좀 특이한 벡터 공간들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3차원 벡터 아니면 2차원의 어떤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벡터가 아니라 그냥 저 벡터라는 성질만 만족하는 그런 애들도 잔뜩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상화를 시켜놓으면은 꼭 3차원 공간 아니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나 3차원 공간 그런 애들이 아니라도 n차원까지 얼마든지 확장 가능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또 중요한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개념이 내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 내적 역시도 저희가 3차원 벡터 아니면 2차원 벡터들에 대해서는 내적을 예전부터 많이 배웠었는데 이거를 이제 추상화시키거나 아니면 일반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반화시키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잘 알고 있는 벡터의 내적이라는 애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걔네들만 쭉 나열해 보면은 첫 번째 결과가 어떤 스칼라 값이어야 된다. 그리고 약간은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개념이었는데 내적을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하면 보통 실수 공간에서는 벡터에 내적하는 순서를 반대로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필드가
복수수인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특이한 형태의 시메트리를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그러면 얘네들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된 값이랑 같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는 같은 벡터의 내적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같은 벡터에 대해서 내적한 거를 나중에 놈이라는 걸로 연결을 시키는데, 놈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놈이라는 게 어떤 길이의 벡터의 길이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마이너스인 벡터라는 건 사실 정의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고려하지 않는 대상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선형적인, 그러니까 이 내적이라는 연산이 만족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선형에 대한 선형성이긴 한데,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뭐 이 앞에 있는 게 브라고 뒤에 있는 타입이 캣이면 뭐 브라도 선형적이어야 되고 캣도 선형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일단은 정의는 캣 공간에 대해서 선형적이다 라고까지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바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새로운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하면요. 자, 우리가 뭐 벡터라고 할 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AW 더하기 BC 하면은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벡터랑 비슷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차원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뭐 2차원 공간 뭐 이런 애라고 생각한다면, 뭐 예전에는 얘를 x, y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여기에 그 임의의 벡터가 있을 때 얘가 가지는 값, 그 다음에 얘가 가지는 값, 이걸 뭐 x1 이거를 a라는 벡터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면 얘를 xa, 그 다음에 그 y sub a 뭐 한 이 정도로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나타내는 이런 벡터가 있었다 그러면 뭐 이 캣 노테이션으로는 그냥 이렇게 나타날 텐데, 요거에 해당되는 어떤 형태가 뭐였냐면 xa 그 다음에 ya 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벡터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뭐 a라는 값을 곱하고 b라는 값을 곱해가지고 더하면 그럼 뭐 새로운 어떤 벡터가 나올 거고, 이 새로운 벡터 역시도 원래 공간 내에 어느 특정한 좌표를 특정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 안에서 좋은 벡터로서 작용을 하니까 그 덧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우선은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조합했을 때 새로운 벡터가 나올 텐데, 그 새로운 벡터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기법으로 그냥 이렇게도 앞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는 그 사실은 요런 벡터랑 요런 벡터를 각각의 a랑 b를 곱해가지고 합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내적을 얘기할 때, 자, 제가 만약에 이런 벡터가 1과 2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벡터에 대해서, 이거는 열 벡터라고 불렀고, 그럼 얘에 대한 행 벡터를 보통 생각할 때 뭐 제일 단순한 개념은 얘를 전치 행렬, 그 트랜스포즈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1, 2가 되고, 그러면은 뭐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런 행 벡터랑 열 벡터를 서로 곱하면은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값들, 뭐 그래가지고 1 더하기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내적을 계산했죠. 자, 근데 그러면 과연 좀 더 저희가 일반화 시켰잖아요. 아까 스큐 시메트리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값을 썼을 때, 예를 들면은, 자, 제가 얘를 좀 더 일반적으로 새로 나온 얘에 해당되는 애를 예를 들어 그냥 우연히 뭐 이런 이미지 넘버죠. 그 다음에 뭐 1 더하기 i 정도, 이 정도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에 해당되는 행 벡터를 구해야 된다면, 그럼 그냥 이렇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아니면 또 다른 얘기는, 지금 얘가 뭐 예를 들어 a가 i였고, 그 다음에 여기 w라는 벡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해진 값이 익스포넨셜의 i
파이 오버 4 한 이 정도? 이런 애를 붙였다. 예, 그러면 얘는 벡터 앞에다가 그냥 어떤 스칼라 값 곱하고, 예, 사실은 필드죠. 필드를 곱하고 걔네들의 덧셈을 했으니까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애인데,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에 해당되는 캡 벡터가 우리가 요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도 요렇게 쓰면은 이거의 전체 조합에 그 캡 벡터는 어떻게 생겼을까 했을 때, 그러면 그냥 여기 앞에 그대로 가져오는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일단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답은 이 앞에 있는 값들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그러니까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마이너스 r일 테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exponential 마이너스 i 파이 오버 4 c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증명을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적의 성질, 그 중에 두 가지만을 딱 사용할 건데, 하나는 아까 스큐 시메트리가 알고 있죠? 스큐 시메트리가 뭐였냐면, 저희가 W랑 뭐 C를 저렇게 내적을 했다. 그럼 얘는 이거랑 그냥 같지 않고 이거랑 같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우리가 W를 했을 때, 여기는 X라고 할까요? X라고 했을 때, 여기에 A, W 더하기 B, C를 했다. 그러면 얘는 A의 X, W 더하기 B의 X의 C가 된다. 이거 딱 두 가지 성질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었고 네 번째 성질이었던 것 같은데, 이 성질들만 이용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캣으로 나타낸 애를 브라로 연결해주는 그런 관계는 사실 여기서 처음 났었죠. 그러니까 요 관계밖에 지금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관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얘의 캣을 한번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얘의 캣을 일단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렇게 노테이션을 쓰기로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또 생각할 게, 일단은 먼저 할 게 뭐냐면, 일단 요 앞에서 나왔던 거, 요거를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임의의 벡터 v를 곱하고, 여기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우리가 아까 알고 있었던 그 관계죠. 자, v C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관계는, 얘에 대해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그 B, C에 대해서 V를 하면, 그러면 얘가 얘랑 같지 않고 얘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준 애랑 얘가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A, V, W 더하기 B, V, Z 얘랑 같다는 얘기죠. 약간만 좀 더 포멀하게 나가면은,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V에 A, W 더하기 B, C 요거 내적의 전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고, 그러면은 얘는 앞에서 이 정의에 따라서 A, V, W 더하기 B, V, C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얘한테 여기를 이 전체의 값들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취한다는 거는, 그럼 더해졌을 때 각각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취해줘야 되고, 다시 곱해져 있는 전체 숫자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각각의 숫자들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죠. 그래서 얘는 A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 값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물론 그냥 여기다 별표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관계가 스큐 시메트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게 될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B의 스타의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전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니까
C의 V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애를 우리가 좀 더 그 간략하게 써보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A 스타 그 다음에 W 더하기 B 스타 V 브라 하고 이거 전체에다 V를 하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이게 뭐 A가 I였고 뭐 두 번째가 이런 애였다.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왠지 뭐 이런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얘의 행벡터를 구하면 그냥 얘가 나오지 않고 이 값에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 붙으네.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도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시켜주네. 이런 애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엔타일 리니어리티라고 불렀었고요. 그래서 브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냥 리니어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이 실수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했던 이유가 실수 공간처럼 원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원래는 모든 열 벡터를 행벡터로 바꿀 때는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시켜주는 게 맞는데 어차피 실수의 경우에는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시키나 안 시키나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사실 그 전까지 저희가 내적이란 걸 정의하지 않았다면 그럼 두 개의 벡터에 오소고날하다. 예, 서로 직교한다 아니면 수직한다는 개념 자체를 이전엔 얘기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이너 프로덕트라는 걸 정의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소고날이 무슨 뜻이냐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오소고날이란 뜻은 당연히 어떤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구했을 때 그 내적의 값이 0이 되면은 그거를 두 개의 벡터는 오소고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놈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죠. 이너 프로덕트가 나오면 놈이라는 거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벡터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놈의 일반적인 정의는 내적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을 취한 다음에 그거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거를 보통은 놈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오소고날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길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면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오소노멀 베이시스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소노멀 베이시스라는 건 일단 베이시스긴 한데 이 베이시스 벡터들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서로 오소고날하고 그 다음에 길이가 단위 길이만큼 돼 있는 애들 그런 베이시스를 저희가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하고 보통은 제일 친숙한 게 뭐 이런 3차원 공간에 뭐 x, y, z 3차원 공간에 얘네들의 길이가 다 1인 그런 애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오소노멀한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얘 중에. 자, 그 다음에 선형대수를 다 배웠다고 저도 지금 가정을 하니까 뭐 선형대수 배우면서 아주 중요하게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그램-슈미트 정리라는 거죠. 그램-슈미트 정리라는 거는 저희가 보통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 1차 독립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사실 내적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됐어도 1차 독립 또는 1차 종속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사실 베이시스라는 개념도 나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친숙한 이런 베이시스는 서로 다 직교하는 애지만 원칙적으로는 제가 2차원의 공간을 만들어낼 때 베이시스를 꼭 이렇게 두 개의 직교하는 베이시스가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베이시스를 잡고 그 다음에 얘 자체도 뭐 오소노멀 할 필요도 없죠. 뭐 약간 길이도 이상한 애들로 만들어서 그래도 제가 임의의 점을 아무거나 찍으면은 뭐 이 점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얘를 이쪽 방향으로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랑 평행한 걸로 이렇게 두 개의 요런 벡터랑 요런 베이시스랑 요런 베이시스 벡터 두 개의 합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존재하죠.
근데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램-슈미트 정리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린 항상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든 서로 직교하는 베이시스 뭐 요런 애랑 요런 애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그램-슈미트 정리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명은 다른 그 선형대수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 수업에서는 숙제로 브라켓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예전에 배웠던 그 그램-슈미트 정리를 증명을 하는 거를 그냥 숙제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형대수 수업을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선형대수 개념에는 많이 익숙할 텐데 아직 브라켓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훈련한다는 개념으로 좀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을 다시 저 노테이션을 쓰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벡터, 어떤 베이시스가 주어지더라도 항상 우리는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가지는 가장 큰 성질이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뭐 지금 아까도 뭐 여러 개 있을 때 얘를 첫 번째 거를 제가 0번이라고 부르고 1번이라고 부를게요. 예. 인덱스를 1부터 쓰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요런 벡터를 제가 2번 베이시스라고 부른다. 뭐 그러면은 아니면 얘들을 1번 베이시스, 2번 베이시스, 그 다음에 얘를 3번 베이시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뭐 제일 중요한 성질이 이 값이 그러니까 이 인덱스가 다른 애들끼리 내적을 하면은 당연히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하고 같은 인덱스끼리 서로 내적을 하면 그 길이가 1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크로네커 델타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이 우리가 베이시스가 임의의 베이시스가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임의의 벡터가 딱 주어졌을 때 얘를 각각의 벡터들의 그 성분, 그러니까 그 각각 이 베이시스가 나타내는 방향의 성분들로 분해를 할 수 있다고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유니크하게 그 하나의 값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임의의 어떤 벡터를 그리면 3차원 공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프로젝션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임의의 벡터 V라고 한다면 얘는 뭐 1번 방향으로 얼마, 그 다음에 2번 방향으로 얼마, 그 다음에 3번 방향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저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건 좀 다른 얘기였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방법이 사실 이게 오소노멀한 베이시스가 아니면은 사실 좀 복잡한데, 오소노멀 베이시스의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룰이 존재하죠. 저희는 뭐를 알고 있냐면 1번 벡터랑 나머지 애들이 다 오소고날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서로 다 직교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요 X 성분만 아니면 뭐 제가 얘를 V1 성분, V2 성분, 그 다음에 V3 성분이라고 부르면, 제가 V1 성분을 얻고 싶을 때는 이 임의의 벡터 V에 대해서 여기다 1번 베이시스를 그냥 내적을 해주면, 그럼 1번이 얘랑 만나면 그러니까 오소 노멀하니까 1과 1이 만나면 그냥 1이 나오겠지만, 그 앞에 있는 V는 빠져나와서 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애들은 1과 내적이 되면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냥 0,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냥 V1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개념은 일단 더 중요한 개념은,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벡터 V가 있고 뭐 또 다른 벡터 뭐 W가 주어졌다. 그러면 V1의 W를 이 1, 2, 3 요 주어진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의 성분별로 분해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W에 대해서도
그 W1 그 다음에 W2 W3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러고 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벡터 두 개 벡터의 내적을 구하려면 그럼 W랑 그 다음에 V의 내적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요 벡터랑 요 벡터를 어떤 값을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약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식을 생각을 해보면, 예, 일단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얘네의 내적을 구한다는 거는 앞에서 잠깐 봤듯이 V라는 애가 요렇게 나타나면은 얘의 캣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캣 형태로 그 익스펜션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캣 형태로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익스펜션을 했을 때 V sub i 이런 애들이 쭉 나오는데, 얘를 이제 그 브라 형태로 바꾸려면,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개수들은 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모든 애들이 다 V sub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캣이었으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 두 개의 그 브라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는 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그 다음에 캣에 해당되는 애들은 전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성분은 브라가 돼서 여기 있는 캣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만났으니까 예, 이렇게 브라켓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얘는 이제 내적이 됐으니까 그냥 스칼라 값인데, 다행히 얘가 어떤 애였냐면 오소 노멀한 베이시스로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로네커 델타 펑션이 돼가지고 두 개의 서메이션이 있을 때 하나의 서메이션을 그냥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개의 인덱스를 그냥 같은 값으로 만들어보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요게 뭐랑 똑같냐면 사실은 이게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그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 이 벡터의 어떤 열 벡터로 나타내면 V1, V2, V3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도 W1, W2, W3 이렇게 나타날 텐데, 요 두 개에 대한 일종의 그 얘를 열 벡터로 만들고 얘를 행 벡터로 한 그런 내적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냈을 때, 아니면 열 벡터 행 벡터 형태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내적의 결과랑 지금 여기서 나온 요 결과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왜 우리가 스큐 시메트리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두 개 서로 다른 벡터에 대한 내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같은 벡터에 대한 내적을 구하는데, 예를 들면은 요 V라는 벡터에 대한 내적을 구한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이다. 그러면은 이게 V랑 V가 되고, 그럼 여기 실제 곱해져야 되는 값이 V1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V1과 여기서 나오는 V1을 곱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됐다. 그럼 만약에, 물론 이거는 3차원 공간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뭐 우연히 V1이 이 V라는 벡터가 실제로 나눠진 게 V라는 벡터가 그냥 1번 컴포넌트만 있었고, 이 값이 그냥 우연히 i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요 관계를 그대로 따른다면, 그럼 이제 나머지 값들은 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날아갈 거고, 그래서 얘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을 구해보면 얘는 i 곱하기 i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의 그 제곱근을 그 벡터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벡터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의 그 제곱근이 되니까 결국엔 다시 i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길이가 그 컴플렉스 넘버라는 게 뭐냐? 이거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내적을 하는 애를 얘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안 하고 그냥 해준다. 그럼 사실 이게 그 벡터의 길이라는 거를 정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요 앞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다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하는 걸로 이 상황을 정의를 해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이 컴플렉스 넘버를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하고 곱해질 때는 걔 스스로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곱해지기 때문에
결국엔 항상 그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값의 합은 항상 플러스, 그러니까 0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니까 저희가 어떤 길이를 정의할 때 아무런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얘기죠. 그 방금 전처럼 이렇게 V라는 애가 이렇게 유니크하게 어떤 개수들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수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열 벡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벡터 이런 애가 또 주어졌다 할지라도 얘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열 벡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열 벡터를 만들어 놨을 때 실제로 그 V라는 애랑 W라는 애의 이 두 가지 벡터에, 아니면 아까처럼 하면 W랑 V라는 두 개의 벡터에 대한 내적이란 건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 앞 페이지에서 했던 얘기가 결국에는 얘는 W라는 컴포넌트에다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인덱스를 가진 그 V의 성분을 그냥 곱해서 걔네들의 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그 열벡터, 행벡터 형태로 나타낸다면 얘는 W1의 스타, 그 다음에 W2의 스타, W3의 스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랑 V1, V2, V3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이거는 이제 보니까 딱 그 열벡터는 캣 벡터는 일반적인 열벡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브라 벡터는 일반적인 그 행벡터에 해당된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리고 여전히 주의해야 되는 게, 항상 우리가 어떤 주어진 이런 열벡터가 있을 때 이 열벡터를 행벡터로 바꿀 때는 단순히 그 전치 행렬, 그 트랜스포즈라고 부르죠. 트랜스포즈만 하는 게 아니라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션은 다시 말하면 트랜스포즈랑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같이 해주는 걸, 이거를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앞으로 이 용어를 되게 많이 쓸 겁니다. 특히나 나중에 허미션 오퍼레이터 같은 걸 정의할 때 여기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임의 어떤 선형 방정식, 그러니까 캣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선형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전체 방정식의 어드 조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임의의 뭐 이런 거랑 아까 처음 했던 거죠. 이런 애가 주어졌을 때 얘의 어드 조인트를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엔 각각의 브라드를 캣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곱하는데, 물론 이 A는 그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앞에다 쓰거나 뒤에 쓰거나 상관없고요. 근데 보통 약간 심리적으로 좀 이 뒤쪽에 쓰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W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캣들은 이거에 자기에 해당되는 브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모든 개수들에 대해서는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취해주면은,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그 캣이 주어졌을 때 걔의 어드 조인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미 어떤 캣이 주어졌는데 이 캣의 그 각각의 성분들이 뭐 V1부터 Vn까지였다. 그러면 이 벡터에 대해서 저희가 A라는 값을 곱해서 약간 스케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해서 어드 조인트를 구한다는 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결국에는 각각의 성분들에 대해서 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브라라는 애는 원래 V1 스타, V2 스타 해가지고 Vn 스타까지 다 있으니까 얘는 사실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빠져나온 애가 A 스타가 다 공통으로 돼 있으니까 A 스타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자, 그리고 뭐 임의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앞에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선형대수에서 많이 보는 게 슈발츠 이퀘이션이죠. 잠시만요.
야, 그 질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평소보다 좀 빠르게 되는데 이게 그 목이 되게 마르네요. 예. 그 약간 지금 좀 여기 강의실이 더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난방을 좀 끌게요. 예, 슈베르츠 부등식은 실제 써진 형태가 이렇게 되죠. 예. 임의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의 내적은 그 각각의 벡터들에 대한 별도의 길이를 구한 것들의 그 곱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얘기인데, 예,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3차원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 공간에 대해서 벡터를 생각하면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뭐 잘 알듯이 이렇게 벡터 두 개가 주어졌는데 얘를 벡터 V라고 하고 얘를 W라고 하면은 얘네 간의 내적은 그러니까 걔네의 내적은 그 V랑 W의 그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각도가 있을 테니까 그거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내적의 값이니까 이거의 절대값은 항상 그 V랑 W의 곱보다 작다. 예, 요거보다 작다는 게 코사인의 그 절대값이 항상 1보다 그 같거나 작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문제는 더 이상 이게 정말 실수 공간에 대한 이런 벡터의 얘기가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그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추상화를 시켜가지고 몇 가지 조건들만 만족하면 되는 애로 정의를 했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런 코사인 세타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이 슈베르츠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이 공간의 개념을 실제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을 못 쓰고 그냥 앞에서 주어졌던 모든 조건들만 가지고 유일하게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아마 선행대수 배웠으면은 이것도 뭐 이미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여전히 브라켓하고 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브라켓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자, 제일 처음에 하려는 게 제가 Z라는 그 벡터를 정의할 건데 걔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이게 그냥 임의의 W예요. 이게 W 벡터고 그 다음에 V 벡터가 꼭 얘랑 평행할 단 보장은 못하겠죠. 평행하면 물론 이 값이 양변이 같게 되는 그 등식이 성립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등식이 성립 안 되는 경우까지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벡터가 있다고 할 때 V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벡터를 이쪽 방향의 성분과 이쪽 W랑 수직한 성분으로 나누고 싶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였냐면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어떤 벡터를 줬을 때 걔의 어떤 특정한 방향 특정한 벡터 방향으로의 성분을 꺼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이쪽 방향 성분의 단위 벡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단위 벡터라는 게 길이가 1인 벡터. 자, 그러면 제가 그런 애를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W 바라고 나타낼게요. 그럼 W 바는 이 벡터, 임의의 벡터 어떤 길이가 꼭 1이 아닌 그런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얘에 대한 단위 벡터는 만드는 방법은 그냥 여기다가 이거를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얘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W인데 이 W 의 길이는 또 다르게 나타나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W의 단위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성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이 벡터랑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 요거랑의 내적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W 바, 그 다음에 V의 내적이 될 거고요. 그런데 요 값을 그냥 구하면은 당연히 얘가 캣이 불화가 됐으니까 얘에 대해서도 불화를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캣을 곱하는데, 캣을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다가 둘이 내적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여기의 길이를 나타내긴 하지만 요 방향의 성분을 가진 벡터는 아니죠. 왜냐면 아직까지 이거는 그냥 스칼라 값이니까. 그래서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성분을, 그러니까 요런 벡터 성분을 제가 y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된 요쪽 성분을 제가 z라고 부르면 y는 요 방향의 단위 벡터 요거 곱하기 얘의 실제 길이 요거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w 바, 이거는 스칼라 값인 그냥 길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다 단위 벡터 얘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조합을 해보면 예, 요거에 해당되는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해당되는 게 얘니까, 자, 분모에 보면은 이 자체 내적의 제곱근이 2번 나왔으니까 그냥 분모는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얘가 있고 얘가 서로 곱해지죠. 근데 얘는 스칼라니까 제가 그냥 여기다 W, V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냥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벡터를 하면은, 그럼 이제 요 방향의 성분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Z 성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V에서 Y 성분을 그냥 빼주면 되죠. 그래서 V-Y 해주는 게, 예, 그러면 그냥 요거 그대로 쭉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게 여기서 정의한 C의 의미입니다. 예,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W의 놈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결국엔 놈의 제곱이나 얘는 같은 얘기니까 뭐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조건은 뭐냐면, 이게 어쨌든 무슨 벡터면은 벡터의 놈은, 아니면 벡터의 놈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슈바르츠 이니퀄리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C의 그냥 이 같은 거에 내적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의 내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 성분은 이 전체의 불화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불화를 구하는 거는 이거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불화를 구하려면, 그럼 얘는 캣이니까 그냥 이걸 불화로 만들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얘는 어떤 값을 캣에서 불화로 바꿀 때는, 아니면 불화에서 거꾸로 캣으로 바꿀 때도 여기 있는 모든 개수들에 대해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취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취해준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물론 별표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요거 전체에 대한 요 값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다르게 얘기하면 순서가 바뀐, 이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였죠. 그리고 얘에 대해서는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해봤자 이거 자체가 플러스 값이니까 해주는 게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제가 불화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 캣 부분은 그냥 원래 값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V 마이너스, 그 다음에 W, V, 그 다음에 W, 그리고 마지막에 W, 이렇게 캣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러니까 요런 두 개를 곱하는데, 이제 여기는 그냥 배분 법칙을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랑 만나면 첫 번째 게 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가 이 두 번째 항을 만나면 일단 마이너스 나오는데, 자, 요거는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W, V,
W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얘 브라랑 캣이랑 만나면 둘이 내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VW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요 텀이 얘랑 만나야 되는데, 다시 여기도 보면 얘가 스칼라 값이니까 제가 그냥 앞에다 빼낼게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VW,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WV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 텀은 마이너스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얘도 스칼라니까 둘이 곱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얘는 그 분모에는 얘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얘랑 사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관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냥 적어볼게요. VW, 그 다음에 WV.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남아있는 애들끼리 하면은 W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얘랑 같은 종류니까 얘를 지우면 얘가 날아가서 요게 분모가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은 얘랑 얘 곱해진 거랑 얘랑 얘 곱해진 거는 순서만 다르고 실제는 같죠. 그런데 얘들 각각이 다 스칼라 값이니까 둘이 분자가 같고 분모가 같으니까 사실은 이거는 결국엔 V가 되고, 예, 그 두 배의 VW가 되고, 그 다음에 W가 되죠. 이게 요 두 개의 텀을 합친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제 보면은 분모가 얘고 분자가 얘예요. 근데 얘네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2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를 그냥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얘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요 조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값은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하면은 결국엔 이 관계를 증명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려운 증명은 아니었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평소에 행렬 형태로만 이런 거를 많이 다뤘다면 이제는 좀 브라켓으로도 이렇게 다 똑같이 증명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노테이션 상으로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얘랑 관계된 관련된 식이 삼각부등식이죠. 그리고 삼각부등식은 사실 슈발츠 이니퀄리티를 사용하면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숙제로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예, 지금 숙제를 완전히 결정은 아닌데 아마 숙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정의하는 개념이 부분 공간이라는 개념이죠. subspace. 그래서 부분 공간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3차원 공간하고 2차원 공간 생각하면 제일 쉽죠. 3차원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쪽 성분 결국엔 우리가 3차원 공간을 스팬하려면 그러면 이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다 더해야지만 스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개의 성분, Y 성분하고 예를 들면 X 성분을 사용했다. 그러면 Z 성분이 다 없으니까 그리고 이 X랑 Y로만 스팬된 그런 공간은 차원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공간에 다 포함되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 2차원의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공간으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얘네들을 스페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전체 공간에 포함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얘를 subspace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러니까 벡터랑 행렬을 얘기할 때 벡터가 그러니까 보통 열 벡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행렬을 곱해가지고 어떤 값들을 이렇게 곱해서 하면은 결국엔 여기 새로운 값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일종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공간 안에 벡터가 하나 주어졌는데 그 벡터를
새로운 벡터로 매핑을 시키는 어떤 오퍼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함수 관계.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3차원 공간에 제가 여기에 좀 그 보기 쉽게 하려면 어쩌면 2차원 공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얘를 제가 V라는 벡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의 컴포넌트를 V1, 그 다음에 얘를 V2라고 생각할 때, 자, 어떤 함수 관계가 존재해가지고 얘를 이쪽 공간으로 매핑을 시켜주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벡터는 항상 이런 벡터로 매핑을 시킨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관계를 가진 애를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임의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얘를 다른 벡터로 매핑을 시켜주는 애를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노테이션을 여기서는 오메가로 쓰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이런 임의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벡터 V'으로 매핑을 시켰다는 그거를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V'은 오메가 V. 예. 그럼 얘 모양이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열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앞에 곱해졌죠.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뭐 오퍼레이터가 사실 꼭 선형일 필요는 없는데, 이 과목에서는 그냥 선형 오퍼레이터들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런 매핑을 한다는 입장에서 꼭 입력 벡터 아니면 시작 벡터가 꼭 자기랑 같은 벡터 공간으로 매핑이 돼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 강의실이 있는데, 이 강의실에 뭐 어떤 베이시스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떤 벡터 공간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저 옆에 있는 또 다른 강의실에 또 다른 좌표계를 정하고, 아니면 그 안에 베이시스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공간을 또 스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 오퍼레이터 아니면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저쪽 방에 있는 누구한테 그냥 1대1로 다 대응을 시켜주면 그게 매핑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고려하는 게 그러니까 입력 벡터랑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에 들어오는 입력 벡터랑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터가 작용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인 출력 벡터가 같은 벡터 공간 내에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어떤 벡터를 저쪽에다 할 수도 있고, 근데 그쪽 공간은 예를 들면 2차원 공간이고 여긴 3차원 공간일 수도 있겠죠. 그럼 3차원 공간의 벡터를 계속 2차원으로 매핑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겠다.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여기만 그냥 현재 공간에서 시작해가지고 현재 공간에 다른 벡터로 매핑하는 거, 그것만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마치 다른 좌표계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같은 공간의 그 시작과 결과를 나타내는 걸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오퍼레이터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캣뿐만 아니라 브라한테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한테 작용할 때 그때 뭐 여기 어떤 브라가 있으면 여기에 오메가라고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얘랑 약간 잘 맞는 게, 저희가 여기다가 브라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 애도 또 다른 새로운 브라가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가 열 벡터랑 매트릭스를 곱하면, 그러면 뭐 제가 이렇게 섞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여기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떤 행 벡터가 있고 어떤 매트릭스가 있으면 결국에 결과는 행 벡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브라로 시작해서 그 브라에다가 오퍼레이터를, 그러니까 선형 오퍼레이터를 작용을 시키면, 그러면 결과도 새로운 어떤 브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선형 오퍼레이터라고 했으니까 뭐 몇 가지 따라야 될 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죠. 그러니까 입력 벡터가, 여기 있는 입력 벡터가 원래 거보다 몇 배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얘가 알파만큼 커졌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그러니까 이 새로 들어온 입력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얘는 원래 스케일링 하기 전에 그거에다 그냥 앞에다가 알파벳 해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형이라는 조건이라는 게 보통 뭐냐면, 입력이 이렇게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났을 때
결국에는 요거랑 똑같은 관계를 가지는 그러니까 결과에서도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내야 되고, 그때 사용되는 개수라든지 이런 건 여전히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선형이라는 거의 그 requirement죠. 아니면 정의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브라에 대해서 작동을 해야 되니까, 브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선형 오퍼레이터 요런 관계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관계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선형 오퍼레이터가 가지는 몇 가지 재밌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중요한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리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형 오퍼레이터는 나중에 보면은 그 매트릭스랑 연결이 된다는 거였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아마 다들 약간 벡터란 일반적인 그 선형 대수에서도 우리가 어떤 선형 오퍼레이터들을 정의를 보통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되고, 그 선형 오퍼레이터들은 항상 해당되는 매트릭스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도 그 관계를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고려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예, 이 얘기죠. 자, 제가 방금 전에는 요 벡터를 어떤 벡터로 새로 보내는 거, 그 얘기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어떤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보통은 베이시스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오퍼레이터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이 오퍼레이터는 여기 있는 각각의 베이시스를, 첫 번째 베이시스를 예를 들면 요런 벡터로 보낼 거고, 그래서 새로운 벡터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 벡터는 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얘가 좀 특이하게 해볼까요? 특이하지 않은가? 예, 뭐 2번 벡터는 그냥 요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죠, 뭐. 예. 거의 변화를 안 해주는, 뭐 이런 애로 매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길이도 꼭 얘랑 같을 필요 없이, 뭐 2번 벡터, 그러니까 2' 벡터는 훨씬 더 기네. 아니면 훨씬 더 짧게? 예, 뭐 요런 애로 뭐 가게,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각각의 베이시스, 그러니까 베이시스에 속해 있는 이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들이 어떤 애들한테 매핑이 되는지만 알면은, 그럼 사실 우리는 이 오퍼레이터가, 이 선형 오퍼레이터가 평소에 무슨 일을 할지를 다 안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처럼, 예, 제가 여기 했듯이, 임의가 아니라, 임의의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베이시스 성분들에 대해서 얘가 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매핑되는지만 알고 있다면, 그리고 걔네들을 I'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면은 임의의 어떤 새로운 벡터, 예를 들면 이런 벡터가 주어졌을 때도 얘를 완전히 새로 처음부터 계산할 필요가 없이, V라는 애가 주어졌을 때, 예, 이 오메가 V를 완전 새로 계산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요 벡터는 여기에 대해서 V1, 그 다음에 V2 컴포넌트를 간다는 걸 알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V라는 게 V1, 1 더하기 V2, 2 요렇게 나타날 거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할 때 이거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얘는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왜냐면 얘가 선형성을 가진다고 앞에서 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선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의 컴포넌트한테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미 뭘 알고 있냐면, 얘는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2'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무리 새로운 어떤 벡터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공간 내에 그 벡터를 이 원래 주어진 베이스에 대한 성분으로 다 구분을 하면은, 그럼 나머지 계산은 사실 그냥 그 성분, 그러니까 원래 얘가 매핑된 애, 그 다음에 얘가 매핑된 애, 걔네 앞에다가 그냥 요 성분들을 그냥 곱해서 나머지 총 더해주는 거랑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계산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두 개의 오퍼레이터의 곱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오퍼레이터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는 람다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었고, 오메가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었으면, 오퍼레이터의 곱이란 무엇이냐를 그냥 아예 정의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여기에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의 곱의 정의라는 거는 어떤 그 벡터가 주어졌을 때, 먼저 이 뒤에 있는 애를 오른쪽에 있는 애를 먼저 작용을 하고, 그렇게 얻은 결과에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던 애를 전체 이 결과한테 작용을 시키겠다. 그게 오퍼레이터 두 개의 곱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냥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끔씩 쓸만한 노테이션이 이렇게 어떤 벡터한테 이런 오퍼레이터가 적용된 거를 경우에 따라서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예. 이거 그냥 노테이션 상의 정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성질이 있는지는 오히려 얘가 나중에 선형대소에서 나오는 그 행렬들하고 매핑이 되는 걸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냥 정의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사실 되게 생소한 개념일 텐데, 커뮤테이터라는 걸 정의합니다. 커뮤테이터라는 게 뭐냐면, 임의의 그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걔네 간의 커뮤테이터라고 딱 부르면은, 요런 형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오메가와 람다의 커뮤테이터란, 한마디로 그냥, 오메가랑 람다 곱한 거, 그 다음에 람다 오메가. 순서가 바뀌었죠? 아까 여기서도 보면 정의방으로 볼 때는 얘가 나타내는 거는 주어진 벡터에 대해서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주어진 벡터에 얘를 먼저 작용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작용한 거랑 이렇게 작용한 거랑 같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걔네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한 게 일종의 그 커뮤테이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노테이션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각괄호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괄호 하고 그 안에 오퍼레이터 두 개가 들어간 거를 오메가와 람다의 커뮤테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커뮤테이터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만약에 나중에 행렬이라면, 행렬 같은 경우에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반드시 얘네가 같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를 가능성이 더 높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르고, 그리고 얘도 일반적으로는 0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주어진 상태 아니면 주어진 관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조하는 게 오퍼레이터들은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의 곱은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꽤 재밌는 아이덴티티가 이건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곱이 있고, 그 다음에 걔랑 어떤 커뮤테이터를 구하면은 얘가 결론이 뭐냐면 오메가, 람다, 세타, 그 다음에 람다, 오메가, 세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처음 보면 약간 좀 황당해 보이는 그런 결과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커뮤테이터의 원래 정의를 그냥 따라가야겠죠. 그러면 오메가, 람다,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는 이게 덩어리니까 이제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람다,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나오니까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거 나온 다음에 뭐를 하냐면
요 사이에다가 제가 넣을 게 뭐냐면 요거의 순서를 싹 바꾼 람다, 오메가 이런 애를 한번 넣어 볼 거고요. 근데 얘를 빼기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 빼기를 넣었으면은 그럼 원래 값하고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원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똑같은 값을 더해줘가지고 이런 거를 뭔가 빼고 더해도 결국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로 만들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면 얘와 얘가 합쳐지면 뭐냐면 얘네가 공통적으로 이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걸로. 그리고 앞에는 오메가 람다 빼기 람다 오메가인데 이게 원래 정의가 뭐냐면 브래킷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오메가 람다로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두 개가 뒤에 남았죠. 근데 이제 얘를 보면은 이제는 앞에 람다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람다로 묶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오메가 세타 빼기 세타 오메가니까 얘는 다시 얘기하면 오메가 세타로 원래 커뮤테이터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건데 자 그러면 이거 처음에 보면은 계속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거 외우는 방법이 되게 쉬운 게 마치 얘를 미분할 때 체인룰 적용하듯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미분하고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x에 대한 미분이다. 근데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두 개 곱해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얘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러면 g가 그냥 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f는 그냥 앞에 빼고 그 다음에 d, g, dx 이렇게 하죠. 자 이거랑 약간 형태가 비슷하죠. 지금 보면은 얘가 뭘 했냐면 앞에 있는 애한테 뭔가 무슨 짓을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한테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 그러니까 원래 뒤에 있던 애는 그냥 뒤에다 안겼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앞에 있는 애를 이젠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에 대해서 뭔가 또다시 오퍼레이션을 했죠. 그래서 물론 이 경우에는 스칼라기 때문에 사실 순서는 상관없을 텐데 약간 이거 기억했던 그런 순서를 생각하면은 얘를 기억하는데 사실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관계도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퍼레이터가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인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인버스라는 게 뭐 정의는 그냥 이거죠. 원래 어떤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걔랑 같이 곱을 하면은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되는 그런 오퍼레이터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원래 주어진 오퍼레이터의 인버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계속 오퍼레이터는 약간 나중에 보면은 행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행렬이 역행렬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개런티가 돼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증명을 할 수도 있죠. 자, 저것도 보면은 뭐 저것도 옛날에 많이 증명했던 거죠. 고등학교 때. 우리가 궁금한 게 오메가 람다의 인버스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 할 때 뭐 증명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거죠. 자, 얘의 인버스가 만족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성질은 이거가 있을 때 얘를 어떤 벡터 v에 대해서 지금 작용했다. 그럴 경우에 이 앞에다가 얘의 인버스를 곱해주면은 그럼 이 결과는 그냥 v가 되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하는 일을 캔슬 시켜주는 그런 애가 돼야 되죠. 근데 얘의 형태가 일단 제일 오른쪽에 오메가 인버스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얘랑 만나서 서로 먼저 캔슬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그냥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 인버스를 하나 더 해주면 그러면 아이덴티티 곱하기 인버스 람다는 그냥 람다가 될 거고 람다 인버스 곱하기 람다는 걔네가 다시 만나서 아이덴티티가 될 테니까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생겨야 되는 모양은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증명된다고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오퍼레이터는 사실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저희가 처음에 벡터를 정의할 때는 벡터라는 거는 원래 꼭 베이시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죠. 근데 저희가 베이시스를 정의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그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어떤 임의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에 대해서 임의의 벡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벡터가 존재하는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스팬이라는 게 그 베이시스의 조합으로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를 찾는 걸 스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의의 어떤 베이시스가 주어지고 거기서 또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때 이런 그 컴포넌트들이 유니크하게 결정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까지는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를 V1, V2 이런 식의 열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아까까지의 결론이었죠. 근데 벡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냐가 뭐 질문인 거죠. 근데 답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오퍼레이터를 일종의 매트릭스 형태로 쓰고 싶은데, 그럼 각각의 여기 들어가야 될 컴포넌트들이 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을 때 이 벡터랑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 그거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아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냐면, 얘는 임의의 벡터가 주어지더라 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벡터가 주어질 때마다 새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만 계산해 놓으면 되냐면 그 특정한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그 베이시스 안에 속해 있는 각각의 벡터들, 1번 벡터, 2번 벡터, 걔네들이 각각 어떤 애들한테 매핑이 되는지 일단 그것만 먼저 알고 있으면, 그럼 나머지 임의의 새로운 벡터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되는 유일한 계산은 그냥 얘네들의 컴포넌트를 찾아서 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형조합을 만들어내는 이런 연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아까 나왔던 결론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아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 결국에 요 얘기였죠. 그러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였는데, 자, 이제는 뭐를 생각해 볼 거냐면, 새로 나왔던 1번이 매핑이 된 얘를 다시 원래 베이시스로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얘 역시도 같은 벡터 공간에 속하는 어떤 벡터니까 얘 역시도 얘와 얘의 어떤 선형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값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자, 제가 얘를 임의로 약간 1'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얘가 원래 있는 이 벡터 더하기 그 다음에 원래 있는 이 벡터, 이 두 개의 베이시스의 어떤 선형조합으로 나타나는 걸 찾고 싶으면 제가 요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 값은, 아니면 요 값을 찾는다고 하면은 요 값은 어떻게 찾냐면, 결국에 이게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니까 제가 여기다가 2랑 2를 앞에다 딱 곱하면은, 그러면 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거를 I''에 대해서, 그러니까 I''이란 건 원래 I 번째 이 벡터가 새로 이 선형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매핑된 새로운 벡터, 얘를 말하는 거죠. 이 새로운 벡터가 원래 베이시스 1번, 2번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J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얘의 정의는 뭐였냐면, I''의 정의는 I에다가 오메가를 가한 거였고, 그거에다 제가 이렇게 J라는 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 어떤 벡터 연산 그 다음에 벡터 cat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브라 이거를 그냥 내적한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정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오메가의 ji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게 그냥 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요렇게 제가 정의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i'이라는 거는 i''이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 제가 요거를 왜 했었냐면 저는 i''이라는 애를 예,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걸 찾으려고 요런 형태로 하려는 거였죠. 그러니까 i''이라는 애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같은 그러니까 제가 요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j에다 1을 넣어가지고 이 값을 쭉 계산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오메가의 1에 그 다음에 요게 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에 그 다음에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에 해당되는 애는 오메가의 요 뒤에 거는 여전히 1이고요. 왜냐면 제가 그냥 요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1'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들어오는 값이 1이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올 애도 얘도 1이었어야 되니까 오메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올 애는 여전히 저희가 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요 끝에 올 애는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앞에 들어올 애를 생각하니까 요쪽에 곱해질 애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2,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익스펜션이 될 거고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저기처럼 j의 오메가 j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의 j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1이 아니라 만약에 임의의 i''이었다. 그럼 얘도 그냥 i가 되는 거죠. 여기서 새로 변환된 벡터는 원래 베이시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렇게 오메가 ji를 실제로 이런 내적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예, 이런 각각의 성분들을 이 행렬의 그러니까 엘리먼트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게 잘 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 같은 공간에 대해서 이런 베이시스 말고 뭐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새로운 베이시스였다. 그런 애를 선택했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나온 얘도 약간 어딘가 틀어지고 그래서 이 값이 다른 값이 나오겠죠. 왜냐면 제가 여기다 넣을 i랑 j가 똑같이 요런 애가 아니라 뭐 틸트가 돼 있는 애. 그러면 뭔가 얘가 다른 일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 값들은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주어지면 유니크하게 결정되는데 베이시스가 달라지면 그럼 요 값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그러니까 요 오퍼레이터가 사실은 요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은 원래는 행렬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얘가 해주는 일은 여기 있는 애를 여기다 매핑하고 요 컴포넌트를 그냥 여기다 컴포넌트에 매핑하는 그냥 그런 일만 하는 애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베이시스를 정의해야 되고 그 베이시스에 대해서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요 베이시스에 있는 벡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임의의 벡터 뭐 요런 애가 주어졌을 때 얘가 실제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새로운 벡터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벡터고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벡터죠. 요게.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얘를 제가 V'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V'이라는 애는 사실은 요렇게
요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나타내는 건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새로운 벡터를 요 새로 변환된 요런 벡터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싶은 게 아니라 얘 자체를 다시 원래 베이시스, 이쪽 베이시스 있죠? 요런 베이시스랑 요런 베이시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때 그때 요 앞에 들어갈 값들이 무엇이 될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잘 알듯이 얘를 요 앞에 그러니까 요 앞에 들어갈 값은 뭘로 계산해야 되냐면 여기다 1의 새로운 벡터 v' 요거를 그냥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있는 얘를 계산을 하려면은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1에 그 다음에 오메가의 v, 원래 이런 v에 대해서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나타내면 1에 오메가의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v1의 1, 그 다음에 v2의 2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보면은 이제 얘는 이런 벡터에 대한 선형 오퍼레이터니까 얘네들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가 여기 직접 곱해지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에 오메가의 1이 되고 이 앞에 있던 원래 얘는 이 뒤쪽에 써도 되겠죠. 어차피 스칼라니까.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에 오메가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V2가 되겠죠. 자, 근데 얘를 아까 뭐라고 정의했냐면 요렇게 생긴 애들을 오메가 섭 JI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11이 되고 V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섭 1, 2가 되고 V2가 되죠. 자,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지금 구하려고 했던 게 요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V가 있었죠. 그러니까 새로 얻은 이 벡터 V', 요 새로 얻은 V'을 그러니까 원래 베이시스 1, 2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했을 때 그거의 개수 하나만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벡터예요. V'이라는 새로운 벡터인데 얘를 이쪽 베이시스 1, 2 베이시스에 대해서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럼 얘가 저기 표현으로는 V'의 1, 그다음에 V'의 2인데 V'의 1은 지금 방금 전에 계산한 게 이거였죠. 오메가 11 V1 더하기 오메가 12 V2였고 그 다음에 V2'을 V'2를 계산하려면은 그때 바뀌는 게 결국엔 뭐냐면 여기 있던 1이 여기는 2로 바뀌었죠. 그리고 원래 여기 있던 1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21 V1 더하기 오메가 22 V2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V1하고 V2에 그 다음에 오메가 11, 오메가 12, 그 다음에 오메가 21, 그 다음에 오메가 22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결국에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했던 게 이 오퍼레이터가 원래 벡터에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를 벡터 컴포넌트로 나타내면은 사실 오히려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처음 벡터를 처음 베이시스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요 베이시스에 나타냈을 때 얘가 V1, V2였고 그 다음에 요런 행렬의 가까이 컴포넌트들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베이시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베이시스죠. 요 베이시스에 대해서 나타냈고 그랬더니 새로 얻은 애는 누구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 새로 변환된 요런 요런 새로운 벡터가 있을 텐데 요 새로운 벡터가 원래 베이시스 요 베이시스에 대해서
나타낼 값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게 그거를 정리한 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의 어떤 행렬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벡터들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렇게 베이시스를 딱 정의하면, 그러면 임의의 벡터도 이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각각의 컴포넌트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퍼레이터도 그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를 다 찾을 수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오퍼레이터가 이 새로운 그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결국엔 그냥 이렇게 벡터와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